안녕하세요. 교양토톡의 호피디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유튜브가 언제 시작됐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는 2005년 2월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이버도 비슷한 시기에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이때가 UCC가 유행하던 시기거든요. 지금이랑 되게 비슷해요. 일반인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동영상 콘텐츠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줄은 몰랐어요. 유튜브도 처음에는 적자에 엄청나게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인 2006년 10월에 구글에서 인수를 해요. 인수 금액은 16억 5천만 달러였고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때 유튜브에서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엄청난 서버비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어요. 동영상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서버로 상당히 잡아먹거든요. 근데 정작 수익 구조는 확실하게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유튜브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구글은 과감하게 그리고 쿨하게 투자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성공을 하게 됐어요. 구글에서 인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유튜브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튜브가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였어요. 2006년에서 2009년까지 구글에서 감당한 유튜브의 적자가 매년 4억 5천만 달러로 이거는 하나로 계산하면 약 한 5천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매년 5천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난 거죠. 그래서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3년간 인수금액만큼 적자를 낸 거예요. 그런데 2010년이 되면은 이게 흑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유튜브 광고 매출이 19억 9천만 달러까지 올라요. 19억 9천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초기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이미 그 비용을 상회하고도 남았죠. 반면 유튜브와 비슷한 시기에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는 동영상 서비스를 접어요. 그게 2010년 4월입니다. 유튜브는 힘들게 어쨌든 버텨갔는데 네이버는 못 버티고 이제 백기를 든 거죠. 그렇게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유일한 동영상 플랫폼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네이버도 할 말은 있다고 해요.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게 특성상 초기에는 음란물, 엽기적인 내용, 그 다음에 반사회적인 컨텐츠, 그리고 저작권을 무시한 영상들이 제일 먼저 올라오거든요. 이런 게 자극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올라오면 한국 사회 특성상 꼭 뉴스를 타요.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를 치죠. 사회가 꼭 망할 것처럼. 그리고서는 곧 정부에서는 규제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이버는 여기에 직격탄을 맞지만 유튜브는 미국 기업이라서 한국 정부에서 뭐라 하든지 말든지 무시하죠. 깔끔하게. 물론 유튜브가 지금도 무시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협조를 하는 편인데 어쨌든 네이버는 한국 회사고 유튜브는 미국 회사다 보니까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가 어쩔 때는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는 컨텐츠가 올라오는 게 이게 문제인데 네이버는 영상을 지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네 어쩌네 그러면서 소송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올리는 사람들도 한국 인터넷은 무조건 실명이다 보니까 뭐만 하면 저작권 소송으로 걸리기가 쉬워요. 저작권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목에 걸면 목걸이인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저작권을 좀 많이 무시하는 경향은 있으나 정당한 인용도 저작권을 일단 걸고 보는 풍토 또한 또 있어서 이런 건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소송이 발생을 해도 결국에 정당한 인용이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동영상 하나 올렸다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안 하고 말게 되는 거죠. 유튜브는 미국에 있겠다. 계정도 비실명이니까 이런 데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영상을 어떤 계정에서 자꾸 올리면 영상을 처음에는 지우다가 나중에는 계정을 없애버리기도 하죠. 업로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어요. 어쨌든 뭐 영상이나 계정만 없어지면 되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이버한테는 동영상 플랫폼은 운영하기도 힘들고 수익도 안 나는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사용자들도 같은 플랫폼이면은 더 자유로운 유튜브가 편하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는 점점 컨텐츠가 쌓여가고요. 시청자들도 많아지면서 국내 포털과는 격차를 벌려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의 유튜브를 만든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바로 수익 배분이에요. 네이버는 블로그든 동영상이든 만든 사람한테 수익을 잘 안 줍니다. 수익 배분은 엄청 인색해요. 만든 건 난데 지들이 이걸로 돈을 버는 희한한 구조예요. 반면 구글은 애드센스로 수익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을 해주는 편입니다. 금전적인 보상만큼 확실한 요인책은 없는 거죠. 내가 만든 컨텐츠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나한테 결국 돌아오는 거라고는 너님 파워 유저야 따위에 명예 같지도 않은 명예만 주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컨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하고 비용이 얼만데 이게 이분은 파워 블로거입니다 이러면서 뭐 명예직으로 몇 년도 파워 블로거 뭐 이런 마크 하나 뭐 준다고 뭐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금전적으로 뭐 보상을 해주던지 그래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접던지 아니면 따로 자기가 수익을 내야 돼요. 근데 접기는 아쉽죠. 지금까지 해온 게 있고 어쨌든 현재 내가 유명해진 거는 맞으니까.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광고를 유치하든지 상품을 팔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망가진 게 네이버 블로그잖아요. 지금 보면 죄다 광고뿐이죠. 그런데 구글은 어쨌든 사용자가 올린 컨텐츠에 광고를 붙이고 여기서 생긴 수익을 배분해줬어요. 그리고 애지간한 파워블로거 같으면은 그 구글 광고만으로도 먹고 살 정도가 됩니다. 광고 형식도 사용자가 편한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꽤 준 편이고요. 이게 네이버랑 가장 큰 차이였어요. 사용자들을 강하게 묶어두고 컨텐츠에 더 열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거죠. 저는 네이버가 동영상 서비스를 계속 유지했어도 이런 수익 배분에 대한 것 때문에 결국 실패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에 대한 좀 좁은 시야가 좀 안타깝죠. 얘기하다 보니까 네이버를 좀 까게 되는데 근데 또 네이버는 좀 까여도 돼요. 이게 인구 5천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사업을 참 세련되게 못하는 건지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근데 이건 또 한 번 더 따지고 들어가면 한국 기업의 그 특유의 DNA를 구성하는 거라 참 거시기한 거라 또 요것만 얘기해도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이제 저뿐만 아니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 유튜브가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온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독주가 지속될 것 같아요. 뭐 경쟁자가 뭐 전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지금 많이 넘어왔잖아요. 동영상은 또 그 이미지의 끝판왕이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 최고의 어떤 플랫폼 지위를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뭐 넷플릭스 같은 거랑 좀 붙어볼만 하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송국이라든지 영화사 같은 정말 프로들의 싸움판이니까 유튜브랑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SNS처럼 일반인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마음껏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거는 유튜브가 유일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한 10년은 갈 것 같아요. 최소한 10년은. 재밌게 들으셨나요? 말투도 좀 내려놓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교양톡톡의 호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